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사주에 빨간색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화가 없는 사주가 알차게 살아가는 방법, 일간별 특징과 팔복 개운법, 크고 작은 운에서 불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운이 열리는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 만세력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빨간색이 보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주에는 화기운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화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과 계절, 해마다 바뀌는 새운을 넘어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큰 대운에서는 반드시 그 기운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가 없는 사주의 특징과 성격부터 그 화 기운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화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 것인지 보온도사가 특별히 준비한 불기운 활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한번 누르시면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역술가 보온도사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의 빨간색 화라고 하지요. 이 화가 없으신 분들, 즉 불의 기운이 없는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불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살에 화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에 생년월일을 입력해 볼까요? 이때 남성, 여성 성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몇 살에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지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한자 자체를 깊게 보지 말고 한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0 단위로 이어진 숫자 수열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대운은 인생에서 10년 동안 작용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 빨간색이 2개나 있다. 그 시기에는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들어오는 동물들의 대표로는 말의 오자나 뱀의 사자가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화의 기운을 가진 동물들인데요. 즉, 그 구간에는 내 인생의 뜨거운 불의 기운이 강하게 요동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로 보는 건강을 조심을 해야 할 시기, 사주에 특정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건 재물운이나 이성운, 특히 건강운이 약하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핍이 채워지는 운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 시기를 미리 알고 내 노력과 행동을 보태서 10년을 제대로 쓰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사주에 없다는 건 평소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화가 없는 사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 화는 센스와 분위기,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힘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꾸미고 치장하는 화려함에 이끌리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화가 없으면 어떨까요? 옷 색깔이나 핏, 내게 어울리는 메이크업까지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굳이 남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란다.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주변에선 참 눈치코치 없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누가 옆에서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특징을 지녔고요. 트렌드가 생명인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감각이 약하다는 것, 이게 바로 화가 없는 사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출세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약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중심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기질이 부족한 것인데요. 남들에겐 짜릿한 자극이 화가 없는 분들에겐 무덤덤할 뿐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뭘 해도 존재감이 없거나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타인에게 강한 영감을 주지 못하는 흐름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은 우울증과 무력증입니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 감수성이 깊어지는데 이 불인 화는 이 물기를 적당히 덜어내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화가 없으면 활력이 부족해 내성적이고 감정 표현이 서툴며 소극적으로 기울 수 있고 이어서 의욕과 추진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이 막히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으로 이어지며 몸이 차거나 순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화가 많으면 어떠냐? 직선적이고 적극적이며 리더십이 두드러집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다소 감정의 기복이 크고 쉽게 흥분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간별 사주에 화가 없을 때 사주팔자를 보면 일간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는 두 번째의 위의 칸인데요. 이 칸이 여러분의 타고난 오행입니다. 일간이 초록인 목, 노랑인 토, 흰색인 금, 검정색인 수 중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일간의 사주에 화가 없을 때 목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세워 시작을 잘합니다. 반면에 화는 폭발력입니다. 장작에 불을 붙여 계속 타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은 시도는 상당히 많은데 밀어붙이는 힘은 약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지요. 이럴 땐 의지만 믿지 말고 일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별 계획이나 주말 계획을 꼼꼼히 메모해 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목일간은 표현이 직설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화는 그 표현을 세련되게 다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매끄럽게 전달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지요.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나만의 표현 방식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멈춰 있는 것이 다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다 접었던 공부나 프로젝트를 다시 잡거나 유학이나 진로 변화 같은 큰 전환이 생길 수도 있지요. 목은 태울 연료가 있고 화가 들어오면 추진력이 붙기 때문에 그 시기는 성과가 따라오는 시기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내가 맡은 일은 내일처럼 주인의식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일간 사주에 화가 없을 때 토에게서 화는 인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은 내가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장치, 보호막, 도와주는 역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없으면 평소에 내가 잘해주는 만큼 돌려받는 힘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절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되 내 편을 만드는 사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맥 관리, 리스크 관리 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토는 신념과 고집이 강한데 화가 없으면 공감의 표현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상대는 내 말을 안 받아준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과하게 맞출 필요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내 상태를 조금 더 보여주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토는 깊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대중성이 약한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깊이는 좋지만 객관을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정신적인 성취, 공부, 전문성, 자격, 학업 성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일간 사주에 화가 없을 때 금일간은 일 자체에 최적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부드러움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원칙주의자처럼 보이거나 소통이 딱딱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금일간에게 화는 관성으로 작용을 해서 이성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 없고 금 혹은 수가 강하면은 관계에서 고집이 세 보이거나 소통이 막힌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과 관계 속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입니다. 화가 들어오면 금의 잠재력이 녹아 나오면서 내 능력을 어필할 무대가 생기거나 계약, 콜라보 같은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활동을 늘리고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오던 목표나 프로젝트가 한 단계 더 앞으로 가기 쉬운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화가 오는지를 알고 그 시기에 집중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일간 사주에 화가 없을 때 이 수는 정적이고 감정의 깊이가 강한 편이고 화는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화가 없으면 감성이 깊어지거나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고 집돌이, 집순이 성향이 강해지는 거지요. 건강으로 보면 신진대사나 혈액순환기 계통 같은 곳이 약해질 수 있어 활동량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명예나 큰 목표에 대한 욕구가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수가 강한 분들은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 강점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를 조금 크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바깥 활동이 늘고 돈을 벌거나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관심이 붙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급 외에 또 다른 수익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기에 작은 시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 없는 사주의 개운법은 불을 가까이 하라, 빨간색을 입어라 이와 같은 단순한 방식보다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언제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 시기를 알면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잡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그 시기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없는 분들은 화 기운이 강한 시기에 특징적인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 사업, 결혼, 성과, 공부 시작과 마무리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과 표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가 없는 분들은 내 의도가 타인에게 잘 전달이 되는가 이 점을 점검하시는 게 핵심이죠. 너무 직설적이거나 정리되지 않는 말로 나가지 않도록 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기보다는 언제든 교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화사함이 약할 수 있으므로 표정, 생기, 이 이미지 메이킹을 의식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화가 없는 분들의 특징, 언제 화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오행이 없는 경우의 사주도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